자, 우리는 극대극소랑은 다 여긴 다 한대잖아요. 저번에 좀 했었고 뒤에 극대극소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할게요. 다른 교재로. 그게 그때 극대극소 안 했니?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안 풀었나? 본인이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2반은 안 나갔지. 2반은 처음 나가는 거야. 그니까 그때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애들은 거기까지 시험범위여서 다음부터 나가는데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해줄게 또. 자, 방부등식인데 방부등식의 활용이에요.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의 파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도함수를 왜 배웠지? 라는 걸 계속 써먹는 거라 그랬어요. 처음에 접방에다 써먹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증가감소,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한 다음에 그걸 필두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맞죠? 거기까지 시험 보면 그 그래프를 그리니까 최대 최소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방정식이랑 부등식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3, 4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만약에 1학년 때야 근데 고차식의 방정식이랑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프를 안 그렸어요. 그때는 그래프를 그린 적이 없어요. 그냥 야 인수분해 해. 그래서 보통 3차 줬을 때 인수분해 하나 되고 2차 하나 나오면 그거 갖다 근해공식을 쓰던가 이런 식으로 했고 그냥 끝냈어요. 거기서 뭐 더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야 라는 걸 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2차면 뭘 써요? 판별식을 쓰죠. 판별식 딱 써서 0보다 크면 근 2개야. 식은 2개. 하나 0이야 판별식이. 그럼 식 중근 하나. 뭐 싸가? 그럼 허근이야. 식은 없어. 이렇게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랑 연결되었었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연결되었었어요. 1학년 때. 맞아요. 중학교 4학년 때도 그랬고. 그래프가 2차가 이렇게 되더라. 얘가 F야. 2차인데. 그럼 FX가 0이 되는 건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클 거야. 라고 하는 게 연결지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3차 이상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매번 할 때마다 조립제법을 해요. 근데 인수분해를 못하면 안 되면 인수분해가 그럼 못 푸는 거네 우리는. 그럼 그 방법을 원래는 그 방법을 써야 되죠. 뭐? 사이값 정리. 여기랑 요 사이에 근이 존재해? 이런 거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매번 할 때마다 해요? 너무 힘들지. 그건 그래도 구간이라도 주잖아. 여기 이제 구간도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방정식을 먼저 보면 방정식이 뭔지는 알죠? 방정식에다 풀 거예요. 푸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고 어디가 어디 지나니까 근이 몇 개야 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왜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찰저지로.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할 거예요. fx를 a에 x제곱에 b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d라고 하고 얘가 0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문제의 포인트는 요만큼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잠깐 fx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얘를 미분했어요. 3a x제곱에 2bx 플러스 c를 만들고 얘를 미분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이 그래프가 여기서 얘는 0을 했을 때 1번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을 가지죠. 요거 목토반은 어저께 그 시험 일찍 본 애들이 복귀하는 애들이 있어서 어제 잠깐 이 극대극소를 그래프를 했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어제 영상 보세요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선생님 필요하면.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은 해야 되니까. 아마 또 해야 될 거야. 절대값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자 요게 서로 다른 주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져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죠? 근데 저거 말고도 이런 것도 있죠. 이게 x축인데 이렇게 돼서 극대극소 중에 하나가 0이에요. 또는 이렇게 x축인데 극대가 0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또는 이런 애도 있어요.
요게 x축인데 올라가서 이렇게 돼요. 요게 x축인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했냐면 3차 모양에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했을 때, 즉 미분에서 0 되는 애가 두 군데,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그래프 개형을 가져왔을 때 여기는 3개의 실근을 갖고 여기는 2개의 실근을 갖고 여기는 1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의 실근 이상은 가져요. 왜?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니까 x축이랑 한 번은 이상은 만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 값을 여기가 x가 알파라 하고 여기가 x가 베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때는 극대가 플러스고 여기 극소가 마이너스죠. 이때는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같아요.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인트.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아,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실근은 3개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 남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N자 모양일 때. 될까요? 여기는요. 여기는 F 알파 곱하기 F 베타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다? 0이다. 여기는요. 네. 나머지 하나 남았죠? F 알파 곱하기 F 베타가 이번에는 둘의 뭐 같다라는 거죠. 뿔뿔. 마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걸 외운다기보단 그래프가 저렇게 되니까 부호가 이렇게 되겠다. 극대극소가 이렇게 되겠다. 라는 포인트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뭐 기억나죠?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판별식이 0이에요. 또는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뭐예요? 미분했을 때의 2차 함수가 0이 되는 것. 잘랐을 때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요. 여기는 그냥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든 상관없이 전부 여기는 실근이 1개밖에 될 수가 없고 여기도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상관없이 여기도 1개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만 기억을 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문제에 그냥 fx를 이렇게 줘놓고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실근이 하나야 라고 하면 얘만 기억이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 둘도 기억이 나야 돼요. 판별식이 0인 경우와 판별식이 0이 작은 경우는 무조건 실근이 하나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얘보다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맨 처음에 160페이지 유형 1번에 선생님 준 거에 그 큰 패턴의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도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는데 만약에 fx는 0이라는 거에 실근을 구하거나 또는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건 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풀어도 돼요, 방정식을. 근데 안 풀린다면 y는 fx와 x축과의 교점과 또는 그 개수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잖아,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끝나느냐? 아니요.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fx는 gx의 실근 또는 그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거 우리 큰 그림 1학년 때도 했어요. 2차를 가지고 2차와 직선, 2차와 x축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 또는 그 개수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죠. 얘를 이렇게 바꿔요. fx
gx는 0으로 바꾸고 내가 여기를 hx로 바꾼다면 이걸 요 얘기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써요.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 그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객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절대값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봐두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했던 요 얘기가 유형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할까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다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풀어보시고 161페이지로 가면 y는 f'(x의 그래프와 극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라임의 그래프를 주고 극값을 주면 근이 몇 개 있는지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이 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거와 관련이 있어요. y는 우리가 보통 fx와 y는 f'(x라는 녀석의 관계식, 얘네들의 서로 관계, 이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알아? 얘를 구해요. 얘를 알아? 그럼 얘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미분에서 추구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거긴 해요. 야, 플라임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f가 어떤 모양이야? 부호가 어떻게 바뀌어? 어떤 유형을 그려?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봐봐요. 914번에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까요? 몇 개 풀어줄까요, 선생님이? 자, 914번 보시죠. 자, 3차함수 y는 fx의 도함수 f'이 f가 3차예요. 프라임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0이고 여기 3이에요. 이렇게. 아직 뭐 우리가 적분을 안 배운 상태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F0이 1이고요. F3이 3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앞대가리가 음수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괜찮을까요? 그럼 미분을 다 해요? 아니 그럴 필요 없죠. 그래프로 푸세요.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맞나요? 여기가 0이겠죠? 여기가 x가 0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0,1이야. 여기가 3,3이야.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f라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 값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이렇게 지나가던가 또는 이렇게 지나가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예요? y는 1. 뭐예요? y는 3. 끝났네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그 그래프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몇 개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여기는 맞풀 유형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양이 적긴 한데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뒤에 가서 활용 문제에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자, 봐요. 917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자, 917번을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방정식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방법.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래프를 사용하죠. 근데 어떻게 그래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넘길 거예요. 이렇게. 2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12x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a를 써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얘랑 갖다 놓고 이 그래프에다가 얘를 잘라서 만나는 교점이겠어.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12x 하고 거기다가 y는 a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이제 아직 그 그래프를 많이 못 그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뭐 안 되면 표를 그리는 게 맞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설마 또 표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겠죠? 3차인데. 자, 여기 보면 6에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는 0 형태가 되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져요. 그럼 나 같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갈 거예요. f 마이너스 1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그래서 7일 거고요. 안 되면 표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아직 나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16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선생님이 계산 틀리나 좀 봐주세요. 마이너스 20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7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고요. 0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 다음 여기 뭐야? 네. 여기가 2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다.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질문이 뭐죠? 오직 양의 실근 한 개만 갖기 위한 정수 A의 최소값이에요. 어떻게 지나가면 되죠?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뭐가요? 네. A가요. 그럼 A는 7보다 크면 됩니다. 7이어도 안 되죠? 7이면 그게 2개가 되니까 이렇게 2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셨나요? 그런 얘기로 푸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는 그냥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냥 풀면 너무 어렵나? 그렇겠다. 그냥 풀면 너무 어렵겠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fx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근데 미분해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네, 얘가 6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죠?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다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얘가 7 마이너스 a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a죠. 그래서 여기 알았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 7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a가 되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느냐는 거잖아요.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 왜? 이게 자꾸 a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프가. 맞나요? 근데 양의 실근 하나만 가지려면 그쵸? x축이 이렇게 지나가야 이게 진짜 x축이면 되죠. 그러면 7 마이너스 a가 뭐야?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려와 있으면 되죠. 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야 여기 근이 하나만 존재할 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니까. 될까요? 근각의 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4차로 한 번 더 봅시다. 4차.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래프를 빠삭하게 알고 있고 몇 개 그래프 외우면요. 솔직히 몇 개 그래프가 되게 반복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게 쉬워요. 그래프만 잘 그려도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4차를 보죠. 4차 방정식.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ax 세제곱 bx 세제곱에 cx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일단 a는 대가리의 양수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fx라고 잡을 거예요. 돼요? 저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좀 볼까요? 지난번 것까지 한꺼번에 합시다. 얘가 4ax 세제곱에 3b의 x제곱 2cx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원래 이 전에는 4차 그래프를 할 때 그래프 개형이 이거야. 근데 이렇게 그냥 떨어져.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3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자, 얘가 0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1번. 자, 좀 어려워요. 4차 모양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괜찮을까? 일단 이 0은 나중에 생각하고 이 0은 4차 그래프에서. 그럼 얘가 0이 되는 구간이 0이 되는 곳이 몇 개 있냐면 미분에서 0 되는 데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는 플라임으로 갔을 때, 자, 얘가 F예요, 지금. 자, 방정식은 좀 이따 한 번 더 할 거니까 기다리시고. 이렇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뭐가요? F 플라임이야. 플라임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만약에 알파야, 여기 베타야, 여기 감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F 플라임 X가 4A에 X-알파, X-베타, X-감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뭐예요? 4차 모양이 이렇게 된대. 그럼 미분에서 3차가 됐는데 얘의 극대와 극소의 구호가 다르네? 그럼 요게 세실근을 갖고 그럼 4차는 W 모양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여기 있는 요 자리에 방금 썼던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갖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지? 그래서 요거의 극대극소 값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워. 다 접목이 돼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요 형태가 됐어요. 그럼 복잡해요.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달라지니까. 그래서 4차는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한 별씩이 없어요.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겠죠. 아하,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자, 미분에서 0이 되지만 극점은 아닌 녀석. 그래서 미분에서 0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돼요? 물론 반대도 있죠. 이렇게 되는 녀석도 있죠. 이렇게. 근데 봤을 때 이게 F예요. 한 번 더 그리는 거 선생님이 이 앞에 단원을.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F 플라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쉬었다 마이너스 올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접하고 살짝 만났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얘가 F 플라임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F 플라임 X가 4A에 X-알파 제곱의 X-베타 형태가 되잖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려면 이 방정식은 하나의 줄근을 갖고 나머지 한 근을 갖죠. 근데 방금 우리가 배웠던 3차 방정식을 풀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죠? 0이란 얘기죠. 이해했어요? 여기도 내가 똑같이 하나 더 줄게.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야?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푸는 방법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4차야.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미분에서 3차를 했는데 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럼 걔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극소를 해서 근이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가 이거야? 그런 다음에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자, 반대도 볼게요. 많이 졸려? 왜 벌써 졸려요? 뭐 하다 오셨어요? 자, 이렇게요. 여기도 여기 미분하면 됐죠? 그래서 여기 플라임으로 가면 이번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까요? 반대로. 그럼 보세요. F 플라임 식은 똑같으니까 쓰지 말자. 여기를 베타로 하면 되지. 여기를 알파로 하고. 그러면 여기 그래프 어떻게 되게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봐요. 여기도 극소값이 0. 극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프 개형을 보고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질문. 자, 하나 더 하고요. 한 두 개 정도 더 하긴 할 건데 4차 그래프 개형하고 있어요. 우리가 4차 그래프의 개형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세 번째는 뭐 이런 애도 있죠.
판별식이 여기 중근이에요. 중근 하나 갖고 실근 하나 가져요. 그냥 두 개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있죠. 그냥 하나밖에 없어. 미분에서 0되는. 또는 얘도 있어요. 그냥 4차 보기차 형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f 플라임 x라면 여기가 알파라고 하자잉. 얘가 4에 x 마이너스 알파를 하고 뒤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를 했을 때 얘가 근이 없는 거죠. 식은 하나 존재하고 여기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게요? 네,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녀석이죠. x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형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된다고요. 돼. 그럼 잘 봐. 이것도 이제 미분에서 표현상을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잘 봐요. 얘랑은 최대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맞아요? 다시. 맞잖아. 어떻게 잘라서 그려봐. 이렇게 잘라도 2개야. 이렇게 지나가도 2개야, 실근. 이렇게 지나가면 2개고, 이렇게 지나가도 2개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전부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말이에요. 이거 중에 끝나요, 실근의 개수가. 하지만 얘는 최대 4개까지 나오는 거죠. 0부터. 이만큼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그러면 291번 같이 얘가 서로 다른 내세를 갖도록 하는 실수의 값의 범위는 네, 이거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4차 함수 그래프도 그릴 겸 뭐 오랜만에 봐서 못 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 유형, 요 두 번째 유형을 잘 기억해야겠죠? 내가 나중에 요 앞에서 극대극에서 했었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그래프, 이렇게 절대값 위로 올려서 자르는 녀석. 나중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네, 구호 형태 나오면 꽤 어려워요. 자주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핫하네. 자, 921번 볼까요? 걱정하지 마. 많이 진도 안 나갈 거니까. 자,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x 4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뭐라고 써있죠?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요. 내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그래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하고 k 이렇게요. 그래서 fx는 x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y는 k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어요. 할 줄 알 거예요, 아마. 해봅시다. 미분할까요? 그럼 얘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단 말이죠. 얘가 0이에요. 따라서 x가 4x로 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자, f-1과 보기차식이에요. f1은 뭐예요?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요. f0은요? 네. 0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뿔짝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루트 2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실근을 갖는다면서요? 이렇게 지나가야겠죠? 뭐가요? y는 k. 따라서 k는 이 범위에 있어야 4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린 연습을. 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유형 6번이 그거예요.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 근데 이것도 요 앞에서 조금 하기는 해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적분감 나오거든. 두 곡선 사이에 끼인 넓이 구하라. 이런 거 할 때. 어렵죠. 여기서 많이 풀고 가야 돼.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힘들어요. 자, 이거는 뭐 두 곡선의 교점의 개수는 한쪽으로 넘겨서 풀면 되니까 안 하겠으면 같은 방법이라서. 자, 선생님이 저번에 적방할 때 뭔 얘기냐면 적선의 방정식이 되게 적잖아 얘들아. 근데 끝난 게 아니야. 뒤에 가서 극대극소감 또 나오고 방부등식 가면 또 나와 라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 유형 7번이에요 928번 같은 경우 이런 거요. 밖에서 그었는데 몇 개까지 그을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몇 개를 긋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 풀어줄게. 928번. 이거는 진짜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변형돼서도 많이 나오고 그냥도 많이 나와요. 자, 봅시다. 기억을 일깨워서 2,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에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있도록 하는 정수 A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마플할 때, 적방할 때 내가 이 얘기를 그래프를 그려놓고 야 여기서부터 그리면 몇 개 그려. 여기까지는 몇 개 나와. 이쪽에서 그리면 하나야. 이런 거 며칠 기억이 안 나겠죠? 했었어요. 그것도 한번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정리하면서 풀면서.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정수 A겠어요. A 어디서 구하냐? 이런 얘기죠. 이 얘기가 방금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볼게요. 뭐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한번 해보자. 일단. 자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2를 넣게. 얘가 x는 2야. 여기가 8이긴 하겠지만 몰라. 근데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몇 개를 그어지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해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뭐 하나 그었다 해. 여기 요 점에서 하나 이렇게 그었다고 쳐. 이렇게 하나 그었다 쳐. 여기를 필두로 요 점을 하나 그었다 쳐. 그럼 여기 접점이 뭐가 되냐면 t,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될까요? 자, 달려봅시다. 보세요. 자, 이 접선의 방정식 일반적으로 접점이 t, t의 세제곱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 자, 미분하면 많이 돌려요. 3x제곱이고요. 접선의 원이 이거죠. y는 3t 제곱에 x-t 플러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y는 3t 제곱 x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죠. 얘가 어디를 지나요? 2,a를 지나요.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2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 a를 넣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요. 자, 여기다가 2를 넣었다. 그럼 이렇게 되죠. 한 번 더 적을게. 2t의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이 a라는 녀석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뭐가 난 거죠? 방정식이 나오죠. 이렇게. 자,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 문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이 맥락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3개의 접선을 그었대요. 그럼 3개를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잘 봐. 지금 여기서 그으면 3개 그어지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 그었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가자. 이렇게 하나 더 그을 수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얘가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렇게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괜찮나요? 저거는 3개 그을 수 있거든요. 됐지? 그럼 봐. 요때의 x좌표 t1이 나오고 여기 t2 나오고
여기가 T3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은 T1, T2, T3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방정식 문제로 펄짝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푸세요. 함수 fx를 잡아서, ft를 잡아서 극대극소를 비교하든 그래프를 그리든. 나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그래 좋아. 여기 f 없잖아요. 내가 ft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제곱으로 할 거고 거기다가 y는 a로 자를 거야. 이렇게. 잘 봐. 근데 나 이거 그렇게 어렵게 그리지 않을 거야. 마이너스 2t제곱에 t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 이게? 이렇게 그려지거든. 잘 봐. 이렇게 그려지죠? 맞나요? 자, 여기 뭐게? 2겠지? 기억나시죠?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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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야죠, 이거. 기억 안 나면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그러면 극대값만 구하면 되겠네. 아니면 미분해봐. 해보지 뭐. t는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2t. 맞잖아. 얘가 0이니까. 2일 때죠. 그러면 F2, 0일 때 0이니까 F2를 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16에다가 플러스 24라서 어이구야. 그래프 잘못 그렸네. 여기 8입니다. 맞아요? 그럼 세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야겠죠. 근데 여기가 8이잖아. 여기 만나는데 여기가 8이란 말이야. 여기가 8. 요 사이에 있으면 세 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접방 문제인데 풀이가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풀어오시고 한 번 더 푼 다음에 나중에 할 때 우리가 요 얘기를 접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개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몇 개인지를 좀 나눌게요. 근데 솔직히 뭐 여기까지 와서 그런 문제를 막 내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것도 모르는 일이니까 영역을 구하여라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어? 좀 쉴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이 그렇게 끝났다고 해서 그게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되게 유형이 많은데 일단 필요 유형만 넣어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뭐냐면 우리가 1차 같은 경우는요. 뭐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항상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모든 x에서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대가리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야 되죠. 이렇게. 저기 이제 저렇게 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3차는 안 되잖아요. 3차는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어 이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이 어디쯤에 있어? 근이 몇 개야? 이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식도 마찬가지예요. 부식도 야 언제 항상 커? 어디서부터 항상 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절대 부등식처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3차에서도. 그럼 3차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x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어떤 범위 내에서부터는 여기 a부터는 항상 커요. 그쵸? x가 a보다 클 때 fx가 항상 0보다 커. 이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럼 이 형태가 됐을 때는 요 끝점 있죠? 요 끝점이랑 여기 극소를 따졌을 때 두 개 중에 더 작은 거. 즉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저거는 역시 또 그래프겠죠. 진짜 이게 다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거기 나오는 거.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x는 a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요. 여기가 a예요. 똑같이 a보다 큰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또 살짝 비어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상은 증가다라는 거를 보여줘요. x가 a보다 크면 fx가 증가야. 그래서 올라갈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그쵸? f'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거 증가죠. 이 범위에서. 그리고 fa도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대신 여기 등호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요? 여기 a가 안 들어갔으니까요. 얘가 이렇게 시작해도 되잖아요. 여기가 x축이어도 되잖아. 여기가 x축이어도 무관하잖아. 0보다 크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에서 포인트는 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의 존재 여부가 항상 이 문제의 어려움이 돼요. 야 등호 넣을 거야 말 거야?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 많아. 되게 힘들게 부등식 문제 다 풀었어. 근데 마지막에 등호 넣을까 말까? 이거 때문에 틀려요.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하나 풀어볼까요? 932번. 안 어려워.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이걸 이쪽 넘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풀게요. 부등식은 넘기지 않아요. 왜냐면 잘못 넘기면 말도 안 되는 형태가 돼서. 자, 그래서 fx를 우리가 그냥 푼다고 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4k라고 했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요. 0 되는 데를 찾으면 내가 3x에 x 마이너스 4가 0이 되죠. 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이렇게. 근데 봐. 여기가 y축이에요. 여기가 x는 0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 이후로 그릴 거잖아요. 0보다 크니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최소죠. 최소. 극소가 최소죠. 그럼 뭐예요? 아, f에다가 4를 넣으세요. 4. 그러면 64 마이너스 96인가요? 맞죠? 16이니까 플러스 4k가 보면 돼요? 0보다 크면 되죠. 야, 등호 갔네요? 등호 들어갔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저거 풀면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요것도 나와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패턴도. 거기 방법 2라고 써있는 거, 그 패턴도 나와요. 그런 것들도 뒤에 나오니까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차는 이렇잖아요. 2차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럼 4차는요? 4차는 또 가능해요. 보세요. W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극소 중에 작은 애가 0보다 크면 이 fx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역시 뭘 하면 된다고요? 네,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형태,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3차도 가능하긴 한데 조건을 줄 거고요. 4차는 조건 주지 않아요. 극소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건 안 풀겠습니다. 뭐 풀만 한 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좀 까다롭게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fx가 있어. 근데 그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g보다 커. 이렇게, gx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가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 어떻게 한다고? 넘겨요. fx-gx가 0보다 크다 하고 요걸 hx라고 두면 요 형태의 문제, 요 형태의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차면 이렇게 풀면 되고 4차면 이렇게 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데 거기 951번을 보세요. 이거 안 풀 거야. 안 돼. 앞에 있는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내가 풀어봐.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95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자, fx가
요거는 가끔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gx가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k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임의의 두 x1, x2에 대해서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의 x1이 g의 x2보다 큰 성립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랑 이 문제랑은 다른 걸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임의의 두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를까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만약에 f가 이렇게 돼 있고요. g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라고 하죠. 이렇게 돼 있는 여기 f고 얘가 g 이렇게. 그럼 모든 x에 대해서 이 x는 같은 x예요. 여기 들어가는 x와 여기 들어가는 x 같은 x예요. 이 일직선상에 항상 f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f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x2를 잡을게. 그럼 요 값이 f의 x1인 거고 요 라인의 값이 g의 x2거든요. 얘가 더 크잖아요. 여긴 얘네들이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얘는 이 상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즉 f의 최소 최소가 g의 최대보다 항상 커야 됩니다. 그래야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넘겨서 풀어요? 아니요. 이때는 여기에 최소값 구하시고 여기에 최대값 구하셔서 그 둘을 비교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거기까지가 이제 속도가 속도 전이니까 다음 시간에 속도가 속도부터 할 거니까 거기 951번까지 지금 풀으셔도 되고 풀어와 보세요. 됐나요?